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이슬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5년 이상의 공사 기간을 지나서 지금 개통한 지도 지금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네, 네. 이제서야 저희가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를 하면서 겪었던 신도림 주민들의 이야기를 네, 좀 네.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오늘 늦었지만, 네, 네, 모시게 그래도 됐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음, 처음에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뭐 개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간략하게 어떤 공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는 이 서부간 만성적인 이제 서부간선도로의 뭐 정체를 해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오래전에 계획이 돼서 네, 네. 시행이 됐는데 이 성산대교부터 금천 IC까지 이제 왕복 4차선에 이제 그 지하 80m 깊이의 엄청 네, 깊죠? 10km 길이의 어떤 그 네. 장대 터널을 네, 이 대도시에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의미를 갖는 그런 터널 공사였고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새로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신도림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죠. 네, 네. 네. 처음 이 서부간선 지하 도로 공사를 시작할 때 뭐 기공식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만 해도 사실 주민들은 아, 이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어, 환기구가 두 개가 있다고 그 사실이 이제 알려져서 이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환기구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말 아무도 몰랐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그 당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사실 이제 그 환기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네, 예. 네. 말 그대로 자동차 터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험했던 자동차 터널은 길이가 뭐 100m, 길어야 200m, 뭐 300m 이렇게 짧은 네, 것들이고 거기 네. 보면 이제 천장에 돌아가는 팬으로 인해서 공기를 터널 내에 자동차 매연을 바깥으로 빼내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기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길이가 10km에 이르는 그 네, 장대 네. 터널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한 그 자동차 매연을 싹 끌어 모아 가지고 네. 구로일동과 신도림동에다가 환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자동차 매연을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터널 안에 넣는 음.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주민들은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주민은 소수 있었겠지만 환기구가 바로 주택가에 설치된다라는 것은 아는 주민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 네, 네. 환기구의 역할도 그렇게 자동차 매연이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매연 굴뚝을 반대한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기도 했었다고요. 네, 네. 그런데 이 환기구의 위치를 정할 때 구로구에서 사실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구로구 지역 네, 정치인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한테 문제를 삼았을 때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네. 사실은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의 뭐 기공식이나 이런데 뭐 당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시 의원들, 뭐 지역 국회의원들 다 참석해서 기념식
촬영을 했고 네, 이 네.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로 인해서 뭐 구로구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홍보 자료로도 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환기구의 존재는 알고 있었겠지만 네, 네. 그 환기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네, 네. 주민들의 대표로서의 지역 정치인, 지역 행정가가 과연 깊이 있게 연구를 했을까?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기구의 문제를 어쨌든 그 지역의 자동차 매연 배출로 인한 어쨌든 공기 오염이라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고 네, 그 네.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그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에 대한 기준이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런 네. 환경 영향 평가서가 평가서. 2015년 12월에 만들어졌고 네. 이게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를 한 자료죠. 이 네. 책 안에 환기구의 위치, 신도림동, 구로 네, 1동 네.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다 나와 있고 만약에 제대로 된 지역 정치인이 있었다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있고 환기구가 생긴다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나? 당연히 저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봐야 된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정치인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구해서 네, 네. 이거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기 공부를 시작했군요. 하고 또 다행히 이제 주민 중에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분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도 했고요. 또 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뭐 그분이 또 어떤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주기도 하셨고 네,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주민 스스로 공부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주민들이 아파트 그런 주택가 옆이고 그리고 그 환기구 위치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더 분개를 했다고 네, 네,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뭐 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이 되면 공기의 질이 얼마나 더 나빠지는지까지도 분석이 돼 있는데 네, 현황 공기질보다 한 40% 이상 공기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참 이제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예민하죠. 예민한 시기였고 그 당시에 막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고 미세먼지의 기준이 이제 뭐 PM 2.5를 저희가 기준으로 그때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을 텐데 이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PM 2.5가 아니라 PM 10을 기준으로만 평가를 한다든가 뭐 자동차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 일부 평가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지적한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지하도로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였던 지상 도로를 일반 도로화하는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도로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옛날에 서부간선 도로는 그냥 횡단보도나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였죠. 근데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되는 거였지만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유료도로로 만들면서 지상도로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게 이제 일반 도로의 개념인 거거든요. 감사원에서는 어차피 이 공사가 서부간선 도로의 교통량 교통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인데 만약에 니네가 지상도로를 일반도로라 하면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공사 후에도 오히려
그 정말 그 목적이라면 지상도로를 그대로 놔둬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근데 만약에 니네가 지금 그걸 일반 도로로 만들면 지하도로의 이용률은 2배가 올라간다라는 통계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네, 결국은 서울시의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의 계획은 결국은 민간 사업자한테 그 위탁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서 네, 민간 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상도로를 일반도로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나서 네, 이제 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 네,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대위라고 부르죠. 그런 비대위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문제가 신도리 주민들이 모르다가 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이제 이런 공사가 있다더라,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네, 네. 제가 이제 그 글을 봤는데, 그게 올라왔던 게 2016년이죠. 네네, 네. 2016년 이제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 글을 봤는데, 다들 걱정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말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술 먹고 퇴근하다가 술 먹고 이제 오다가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카페에다 이제 글을 남겼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 모임을 해보자. 네, 그 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는 지역 정치인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정치인한테 믿고 맡길 수 없고 주민들이 직접 비대위를 만들어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준비 모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분들이 100분이라도 있으면 네, 네. 제가 100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몇십 몇십 명이라도 명이라도 모이면 있으면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총대를 메고 비대위를 만드는 거를 준비를 네, 네. 하겠지만, 만약에 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행동을 옮길 사람이 없다면 그냥 죽어라, 네. 이렇게 막말을 남겼는데 반응이 뜨거웠나요, 당시에? 한 뭐 100여 명 이상이 자기가 어떤 와. 역할이든 하겠다라고 네, 이제 네.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제가 1차 준비 모임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8월 20일이었어요. 2016년. 그때 한 40여 명의 주민들이 이제 모였었고, 그 주민들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인식을 공유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신도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간단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네, 네. 그분들이 역할을 한 40여 명의 주민들이 역할을 나눠서 일주일 뒤에 2016년 8월 27일 날 이제 2차 주민 모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신도림 주민들이 한 400명 정도 오셨고,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구청장 그 당시에 박영선 국회의원, 뭐 시의원, 부의원 막 정치인들이 네, 네. 떼거지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의 문제점에 네, 네.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한참 정치인들 앞에 대놓고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네, 네. 욕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마지막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을 못 뽑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집사람한테 그 비대위 출범까지만 관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박영선 의원이 웃는 걸 제가 못 참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수락을 그다음에 하시고. 활동이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가정과 맞바꾼. 뭐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 마음이 넓으신 사모님을 만나셔서. 그러면 비대위를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활동을 하셨죠? 아까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렸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를 모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저희가 그 비데이를 만든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랜카드 걸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고 뭐 이제 스티커도 모금도 붙이고 하고 또 네. 그때 스티커 제작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도와주셔서 네, 네. 저희가 자동차에도 붙이고 환기구 반대 뭐 이런 스티커도 만들어서 네, 네. 붙이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쨌든 뭐 시청 앞에 뭐 1인 시위 활동도 했었고 뭐 주민 설명회도 추가로 갔고 또 이게 저희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물포 터널도 저희가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제물포 터널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제물포 터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제물포 터널은 저희 서부간선도로하고 이렇게 저기 십자선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음, 경인 고속도로 입구부터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양평동을 네. 지나는 이제 지하 터널이 거의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시기에 네. 개통이 됐고 공사가 진행이 됐죠.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이 제물포 터널에 대해서 목동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양평동 주민들, 물레동 주민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저하고 뭐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물레동에 가서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평동도 제물포 터널 비데이가 만들어졌죠. 저희가 네, 이제 네. 홍보를 해가지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네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하셨죠?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비대위가 출범이 됐으니까 그 서울시를 상대로 뭐 어쨌든 그러면 공사를 중단을 하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뭐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를 상대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렸었는데 그 당시에 뭐 JTBC라든가 뭐 그다음에 서울 경기 케이블 TV 뭐 교통방송 뭐 주간 동아 뭐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마다 배포를 하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TV에도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위원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보였다는 말인데요. 네, 네, 네. 그렇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 중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는 이런 터널이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가 긴 터널은 환기구를 만들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강남 지하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관악산을 강남 통과하는 순환, 네, 네. 강남 순환 뭐 지하도로, 그 관악산을 터널, 통과하는 네, 건데 네. 거기도 환기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환기구는 산에 있나요? 산에 있죠. 아, 네. 산 속에 자동차 매연을 배출해도 동물들이 항의하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도심에 지하터널을 만들고 그 자동차 매연을 주택가로 뽑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 환기구에 대한 환기구에서 나오는 자동차 매연을 그런 그 대기 오염 물질로 보고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를 않았던 그런 거죠. 네. 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 없고 그냥 일반 대기 환경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게 만약에 일반 대기 환경 기준이 뭐 오염 물질이 뭐 100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예상되는 오염치가 99. 거기에 딱 맞춰 놓은 거죠. 네, 그 기준만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환기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 일반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에서 만약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면 그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달아요. 이제 TMS라고 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게 기준치 이하인지를
다 측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환기구는 완전히 법의 구멍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람이라고 느끼는 게 어쨌든 그 당시에 신도림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전국에서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부산에서도 네, 대심도 지하터널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뭐 네,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문제 제기해서 공사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설계 변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다른 터널들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이 터널 역사에 있어서는 그 신도림 주민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첫 방송에서 이 강스포가 나왔는데요. 아, 네, 네. 아, 스폰가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의 이 긴 싸움이 5년 이상 이어진 긴 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